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티어원의 박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고문에 대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2024년하고 2025년에 가장 크게 바뀌었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우선 사업화 자금을 예전에는 그냥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2025년 공고문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1단계에 2천만 원 내외, 2단계에 4천만 원 내외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새로운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K-스타트업에 제가 문의를 한 게 있는데 일주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1단계 사업화 자금은 2천만 원 내외고 예비창업 패키지 협약 기간이 보통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정도 돼요. 근데 이제 1단계 사업화 자금을 4개월 동안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MVP라고 해서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드시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생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사업화 자금이 지금 1단계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 회로 개발, 시제품 제작 이런 걸 다 모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자금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견이에요. 비용 문제로 진행한 부분까지만 보여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 된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1단계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이제 MVP가 됐느냐 여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MVP를 만들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잘 진행을 했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선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의 진행 수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정 과정, 그러니까 사업계에 썼던 내용의 진행 수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걸 퍼센트를 어디까지 했다, 이런 진행 수준을 또 평가한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신뢰성,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 등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 1단계를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2천만 원으로 완벽한 시제품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덜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후속적인 부분이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시장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어떤 판단이 들면 2단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2천만 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주간 기간에서 26팀에서 27팀 정도가 이제 만나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시제품을 다 완성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제품을 중간까지밖에 못 만들어 왔어.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제품을 다 만들어 온 사람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에 내 제품은 회로 개발도 해야 되고 기구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4개월 안에 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이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예를 들어 기구 설계나 회로 개발, 시제품 제작 다 하려면 2천만 원은 턱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인 자금을 사용해서라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붙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냥 단계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일 뿐이고 목적 자체는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고 빠르게 시장화를 해라라는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공고문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1단계 끝나고 2단계는 얼마나 많은 팀들이 붙냐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팀들이 떨어지나 답변은 숫자는 딱 이렇습니다. 50%입니다. 50%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2천만 원 지원받고 50%는 떨어지시는 거예요. 사업이 거기서 종료가
되시겠죠? 그럼 나머지 50%만 2단계 4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더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거의 절반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2천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5천만 원을 한 번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8개월을.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사업 설명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쟁률이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쟁률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제 대답은 이렇게 왔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전체 경쟁률은 7대1입니다. 7대1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예창을 쓰시다 보면 전략적으로 주관 기간을 좀 이제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데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서울에 살고 서울이 근접성이 좋지만 지방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당연히 수도권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대 쪽 답변인 주간 기간별 경쟁률은 발표할 수 없다. 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만 얘기해 주니까 경쟁률 7대1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다 붙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전 인큐베이팅이거든요. 이게 3월 말에 4월 초에 진행한다고 해요. 서류 평가는 이제 사업계획서만 통해서 2배수로 이제 뽑게 돼요. 그러니까 주간 기간별로 26에서 27팀을 뽑으니까 한 50팀에서 한 60팀 정도를 서류 평가에서 뽑겠죠. 그럼 그 60팀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하게 돼요. 공고문에서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일주일 이내에 집체 교육을 한다고 써 있었는데, 다 주간 기간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대는 집체 교육 형태로 약 2일간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창 쓰시는 분들이 직장인들도 많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숙박 형태를 안 하려고 하고, 60명을 그리고 또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30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사업자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하고 폐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분을 이제 대표로 만들어서 새로 이제 창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근데 집체 교육도 하고 멘토링까지 만약에 2대1, 뭐 3대1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심층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갈라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인큐베이팅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물론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하려는 사람들은 뭐 사전 인큐베이팅 뭐 열심히 받으시면 되죠. 그럼 문제 될 거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제가 질문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이제 K 스타트업 쪽에 질문을 한 건데요. 제가 했던 질문이 총 3가지였는데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사업화 자금이 한 번에 많은 수준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1단계에서 2천만 원밖에 안 해주니까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창업진흥원 예비 초기팀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어찌 되었든 사업화 자금 1단계 지원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제작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일단 이건 사업계획서 쓸 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업계획 양식에 따라 1단계는 2천만 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쓸 때 2천만 원 내외로 쓰라는 경우고요.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제가 물어봤던 거는 2천만 원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더 투입을 해서 1단계 때 거의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자기 돈을 써서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사업화 자금 1, 2단계 지급 방법 알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픽스 해주고 지금은 1단계 2천만 원, 남은 기간에 4천만 원. 그러니까 기간만 달라지는 것이고, 사실 명목상으로 1, 2단계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진짜 1단계, 2단계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건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단계 선정 대상은 1단계 선정자의 50%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연대 대답과 똑같죠. 그러니까 절반은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기간 8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2단계 사업비는 약 5개월간 1단계에서 제작한 시제품의 보완 또는 마케팅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8개월 동안 했던 일을 4개월 만에 이제 하라고 하는 셈입니다. 거의 12월에 막 처음 첫 시제품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보다 보면.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창업진흥원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비 창업 패키지지만 너네 이제 빨리 시제품은 4, 5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걸 준비를 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거예요. 2천만 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1단계 사업화 자금까지만 받아서 진행한 다음에 2단계 넘어가기 전에 그럼 2천만 원밖에 못 사용했기 때문에 다 아직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도 되냐 이런 거를 질문을 했었는데 1단계 지원 이후 2단계 전에 포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요. 포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면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7대1의 경쟁을 뚫고 다른 6명이 못 받은 거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합격을 하시면. 근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면 일종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사업을 하실 분이고 이걸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뭐 굴복하지 않으시죠. 저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왜냐하면 좀 공고문 보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한 거고 그걸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